MS가 뭔지, 오피스 2021은 뭔지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등 여러가지들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빌 게이츠 회사하고도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같은 것들을 개발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도 버전이 많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XP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7, 8, 10, 현재는 11까지 이어져 있는 이제 버전들이 존재하고요. 저희가 배우려는 이제 여기 저희들이 배우려는 이제 사무용 프로그램이죠. 실제 이제 회사에서 작업 시 사용 프로그램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게 MS 마이크로소프트 약자를 따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특히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엑셀은 정말 뭐 1위죠. 거의 배워야 할 과목 중에 1등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버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따지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뭐 2000도 있었고 MS 오피스 2000 버전인 거죠. 그렇죠? 2003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007도 있고 2010 버전 그 다음에 2013 그 다음에 2016 그 다음에 이제 2021 이렇게 저희가 오는 것들 이게 현재가 되겠죠. 보통 버전의 다양성은 다 당연한데 당연히 맨 첫 번째 거랑 끝에 있는 건 당연히 좀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사실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버전의 단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단계도 있어요. 버전 단계 중에서 자격증과 관련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격증을 시험 볼 때 어떤 프로그램을 위주로 어떤 몇 년도의 기준으로 했는지가 단계가 또 있죠. 옛날부터 따지면 2007, 2012 굉장히 오랫동안 점유를 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 볼 때 같이 시행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16 버전으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현재도 2016 버전으로 자격증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직까지도 2016 버전으로만 이제 좀 공공기관이나 회사나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버전이 이제 넘나들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버전들도 높아지면서 자격증 시험 볼 때 버전들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1이 어찌 보면은 조금 나중에 이제 2021로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2016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선행학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버전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MS 오피스 앱들은 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종류 다양합니다. 뭐 엑셀도 있고 액세스, 그다음에 뭐 워드, 프레젠테이션인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뭐 노트 파일도 있고 드라이브 파일도 있고 지금 배우려는 퍼블리셔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퍼블리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리셔 아마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한 과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 퍼블리셔를 특정하게 이거를 다루는 회사들만 많이 쓰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대학생들이 많이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퍼블리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출판물이나 또는 무슨 이제 발행물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사진이나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인쇄물로 또는 편지 형식으로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브로셔 같은 거라고 하죠. 뭔가 막 그 책자 같은 것들 만들 때 사용하고요. 막 레시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계별로 이어지는 무슨 출판물 같은 것들 책 만들 때 각자 조금씩 소개할 수 있는 책자 같은 것들 뭔가 이제 발행을 하는 약간 출판물 책을 내는 약간 그런 걸로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것 퍼블리셔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문서 작성 앱인 그거죠. 워드라고 있습니다. MS 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워드는 제가 또 이제 PPT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강좌가 이어졌었어요. 여기 네 번째 강좌에서. 근데 이 워드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문서 작성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따지면 사실 퍼블리셔도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약간 조금 더 폭이 넓게끔 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블리셔를 배우면서 나는 뭔가 책자를 만들거나
뭐 출판문, 발행물 같은 걸 좀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둥.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퍼블리셔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저희는 잠깐 MS 오피스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가격 같은 것들 실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제가 띄워놨거든요. 자, 인터넷에서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MS 오피스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버전이 또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다 적는 게 낫겠죠? 보통 요즘에는 이제 MS 오피스 365라고 부르는 이제 구독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센스가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월 다달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365라고 하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독 서비스에서 제가 만약에 구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2021 최근 버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눌러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피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사실 딱 보이는 게 바로 보이는 게 이런 버전들이 아니라 이렇게 플랜 찾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실제 내가 혼자 사용할 거면 개인이지만 나는 엄마 아빠 나 동생 정도 사용하면 가족이고요. 게다가 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용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간단하게 10명 이내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100인 이상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거기에 있는 보안 기능 어디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플랜으로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중요한 점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MS 오피스 이제 홈페이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생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을 프로그램에다가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동기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모바일 버전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퍼블리셔에는 모바일 버전이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출판물 막 책자를 만드는데 뭐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뭔가 이제 뭐 모바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쓰실 분들은 계정으로 만드시는 게 낫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귀하 계정의 로그인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 수 있게끔 계정을 만드세요가 나오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계정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실 때 자세히 누르셔가지고 내용을 다 읽으셔야 돼요. 내용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체크 표시가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동의 버튼 누르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이메일을 넣어가지고 다음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계정이 3개나 있어요. 왜냐면은 좀 수업을 할 때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이거 용으로 저거는 저거 용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 뭐 이렇게 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고 더보기 버튼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 라는 것도 있고요. 계속 플랜 찾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쭉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품을 눌렀을 때 가정용 가격과 비즈니스용 가격 이런 가격들을 알아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왼쪽에 가정용 가격부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약간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6명 정도에 대한 권장을 하고요. 보통 이제 패밀리라고 해서 1년에 11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바로 1년 동안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월로 따지게 되면 11,900원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는 좀 그냥 연습만 좀 하고 싶은데 이걸 꼭 굳이 구매를 해야 되나 부담이 되시면 밑에는 1개월 무료 체험하기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체험을 하시고 해지를 하시면 되겠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퍼스널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약간 더 싸죠. 그래서 보통 뭐 8,900원 정도 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욱더 밑에 가시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봅니다. 뭐 오피스 모바일 앱도 제공한다. 팀즈라고 하는 회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24시간 화상통화 시간도 제공하겠다. 원드라이브에 대한 클라우드 저장소 용량도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보통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방금 보셨을 때 가정용은 알았고
개인용도 알았잖아요. 옆에 보시면은 홈 스튜던트라고 해가지고 일회성 구독, 즉슨 그냥 바로 사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보통 교육용은 바로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용이라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명수에 어울리는 것들이랑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네. 그럼 가격대는 이제 알아보셨고요.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격대 중에 하나겠죠. 비즈니스용 가격 보시죠. 약간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365 비즈니스 베이직 정말 기초 사업 하실 때 하시는 거 6,700원 정도 굉장히 싸죠. 차라리 이거 구매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근데 너무나도 투머치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막 갑자기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좀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즈니스용도 있습니다. 9,100원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스탠다드, 이제 표준이죠.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14,100원짜리인데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들, 퍼블리셔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니까는 제일 많죠. PC 전용으로. 저희도 하는 것도 PC 전용이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대를 보시면 되고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고급 보안적인 게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보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면은 좀 그렇죠. 이것도 다 일괄 체험이 되어 있는데 구입자는 상담 창구, 즉슨 요거는 그래도 월에 이 정도 돈을 줘야 되고 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즈니스용. 그리고 각 플랜들마다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는 이렇게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품을 눌렀을 때 이번에 엔터프라이즈용 가격 볼게요. 엔터프라이즈는 보통 이제 23, 25, F3이라고 해서 굉장히 23, 25 정도를 보시면은 64,100원. 진짜 많죠. 이거는 사실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담 창구에 마이크로피스 한국지사에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플랜을 같이 미팅을 해서 짜야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공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여기까지 돼?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으로 와서 제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버전들은 볼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2021에 대한 구독 서비스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근데 여러분들이 MS 오피스를 보시면 좀만 내려가시면 이렇게 이 네이버 쇼핑에서 정품 인증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179,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연구 사용할 수 있는 2021 버전이 있다. 이건 교육용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그런 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면 될 거고요. 뭐 여기서 구매하셔도 사실 상관없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구독 서비스가 진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 다달이 돈을 줘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할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 퍼블리셔라고 잠깐 한번 쳐볼게요. 퍼블리셔를 쳐보게 되면 퍼블리셔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퍼블리셔가 좀 생소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퍼블리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퍼블리셔는 사실 MS 오피스 말고 웹 퍼블리셔라는 또 다른 이제 그 자격증 비슷한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웹 퍼블리셔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개발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웹 퍼블리셔인데 실제로 잠깐 블로그로 들어서 좀 살펴보면 이 웹 퍼블리셔는 지금 저희들이 배우려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근데 한간에 똑같은 기능은 어쨌든 디자인된 페이지 요겁니다. 디자인된 페이지가 이 퍼블리셔에 대한 목적이자 목표가 됩니다. 즉슨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메모장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퍼블리셔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위에서 말했던 출판물, 발행물 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페이지, 단순한 페이지죠. 단순한 작업하는 페이지가 용지, 용지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외부로 보여지는 듯한 기능을 사실은 퍼블리셔에 대한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MS 워드에서 퍼블리셔를 제공하는 건 이 퍼블리셔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면은 사실 이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과정을 좀 알려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뭐 뭔가를 삽입하거나 페이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콘도 추가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여기 있는
퍼블리셔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눌러주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강의 2강, 2강을 듣기 전에 이제 퍼블리셔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천천히 구별을 해주면 좋고 1개월 무료 체험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로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사실은 수업 듣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뭐 구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자, 퍼블리셔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능을 아셨죠? 저희가 어떤 기능인지는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수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퍼블리셔 과목은 총 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강의만 좀 들으시면 되고 그게 오늘 1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강에서는 간단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에 대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능이 아니라 좀 뜻을 좀 알려드린 것 같고요. 2강에서는 퍼블리셔 화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메뉴 같은 것들 많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환경 설정을 통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기 전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강을 한번 꾸려 나갈 거고요. 실제로 3강부터가 제대로 된 진도라고 할 수가 있죠. 기초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파일과 홈 탭이라고 해서 각각의 메뉴를 2개씩 알아볼 겁니다. 4강에서는 기초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삽입과 가장 중요한 탭이죠. 페이지 디자인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요게 이제 퍼블리셔 가장 중요한 탭 중에 하나죠. 아마 4강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고생을 하셔야 되는 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 기초 세 번째로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나머지 탭들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강의 6강이죠. 6강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레시피 제작, 책자, 가상 책자를 한번 제작을 해보는 레시피, 가상 상황을 제작을 해보는 출판물로서 제작을 해보는 그런 이제 같이 한번 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테마도 짜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넷에서 자료조사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가도록 할 겁니다. 수업 과정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저한테는 마지막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거를 계속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강좌가 되겠죠. 퍼블리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끝이 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은 더 마이크로 소프트 2020에 대한 것들을 잘 알려드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살짝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메모장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설명했고 퍼블리셔를 한번 눌러보면은 퍼블리셔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제가 이따가 이걸 딱 여셨을 때 퍼블리셔, 뭐 홈 만들기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2강부터 천천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